자, 현재 애프터장에서 나스닥이 1.2%나 빠지고 있습니다. S&P도 0.9% 빠지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9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연준에서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25bp 금리 인하를 했고요. 앞으로 나눈 지표들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서 좋은 지표가 나오면 주식 시장이 올라야 되는데 요즘은 금리 인상할까봐 주식 시장이 떨어진다. 이거는 틀렸고 예전처럼 좋은 지표가 나오면 주식 시장이 오르고 더 올라야 된다. 인플레이션 없이도 엄청난 상승을 이룰 수 있다. 20%, 25% GDP 성장률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랐었죠. 거의 1% 가까이 올랐다가 장외 거래소 떨어졌습니다. 오라클 실적 발표가 부진해서 그런데 클라우드 판매 부진 그리고 AI 투자 증가로 주가를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추정치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나왔어요. 거의 예상치 하회가 많았었는데 내년 자본 지출 CapEx가 약 150억 달러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2025년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부채를 발행해야 될 거라는 우려감 그리고 또 AI 버블론을 잠재우지 못했어요. 오라클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작 클라우드 판매는 부진했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오라클이 12% 떨어졌었고 데이터 센터 종목인 콜위브도 3% 하락했고 아이렌과 비트팜즈도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이제 93,000에서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상단 저항을 여기 돌파를 하면 이제 10만 돌파하는 구간인데 다시 눌리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이 8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던 상방 추세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내일 장 시작하면서 이 상방 추세 하단에서 장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눌리면서 시작하는 거죠. 비트코인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좀 눌리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더리움 차트도 보면 이제 3,200의 매물대가 있죠. 여기 매물대 그리고 여기 매물대. 최근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잘 가고 있다가 이제 신고가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끝나고 멕시코가 중국이랑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게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슈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그리고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팅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만났었는데 여기 마크 카니, 트럼프 그리고 슈인바움 3명이서 회동을 1시간 정도 했다고 합니다. 멕시코 슈인바움 대통령한테 중국에 50% 관세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겠죠. 멕시코의 수입 품목 중에서 미국이 40%를 차지하고 중국이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두 번째로 가장 큰 수입입니다. 이제 중국을 줄이고 미국 수입을 이제 더 늘리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에겐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랑 또 무역 갈등이 더 심화되는 쪽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프리장에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마이너스 1%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럽장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중국도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랑 중국이랑 최근에 지정학적 갈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압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나오고 금리 인하하고 상대적으로 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시장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 끝나고 오라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죠. 오라클 실적 발표 후에 S&P 500이 변동성이 0.7% 가까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1%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회계연도 자본 지출이 월가의 추정보다 150억 달러 더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 나오고 또 AI에 과잉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 종목들이나 AI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죠. 대신 반도체 쪽은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오라클이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GPU, 장비 설비 쪽에 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SOXX 쪽에서는 큰 타격은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가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스닥보다 먼저 신고가를 간 상태인 거죠. 그리고 멕시코가 중국의 최대 50% 관세 부과를 승인하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뭉쳐지고 있고 중국에는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교묘하게 오늘 일정을 짰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30분 전에 케빈 하셋을 보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끝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을 올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케빈 하셋이 FOMC 30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또는 2주 안에 연준 의장을 지명할 것 같다. 50bp나 그 이상을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케빈 하셋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FOMC에서 매파적으로 나올 것을 대비해서 안정장치, 시장 풋을 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늘 상원 의원과 AI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20%, 25% GDP 성장률이 안 될 이유가 없고 좋은 지표가 나오면 주식시장이 오르고 더 올라야 됩니다. 내년 10월 달이 중간선거입니다. 중간선거 전에 주식을 그래도 관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5월 달에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가 끝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할 수 있는데 다음 연준 의장은 비리기적인 연준 의장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때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거라고 시장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이 한 1% 정도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일정은 실업수당 청구권 소있고 무역수지, 도매 재고, 30년 묵국 칩찰,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발표. 오늘 오라클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준 것처럼 브로드컴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포스코도 실적 발표가 있네요. 자, 그럼 좀 이따가 또 시장 시작할 때 실시간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